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한유총 측이 사과는커녕 소송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알고 보니 한유총의 주요 임원 상당수가 비리 감사에 적발됐던 유치원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니까 기를 쓰고 감사 안 받겠다고 막아 나섰던 거죠. 오늘 발칙한 뉴스는 이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더 쌀쌀한 것 같더라고요. 다들 괜찮으신 거죠? 점심은 잘들 드셨나요? 따뜻한 칼국수 이런 거 먹으면 좋겠다. 따뜻한 칼국수. 저는 여러분 발칙한 뉴스를 하기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옵니다. 이제와 밝히는 사실. 저는 방송을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상태에서 항상 발칙한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끝나고 나서 칼국수 같은 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배고파서요. 제가 배고파서. 아무튼 오늘 이야기 어제에 이어서요. 제가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그냥 단건에 그칠 내용이 아니고 이번 주 내내 좀 이 한유총 측이 그냥 죄송하다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소송까지 건다고 하고 막 지금 버티고 나서고 있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건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한 당분간은 이 사립유치원 비리 건이 좀 가장 큰 이슈가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해드렸던 내용과 추가해서 또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소식들을 좀 같이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고 나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송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바로 뒤로는 이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제가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바로 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이 그 안에 있는 임원들 상당수가 비리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입니다. 요 기사인데요. 한유총 지도부 7명 비리 유치원 운영했다라는 기사 보이시죠? 네. 참 그동안 그렇게 숱하게 사립유치원 개혁 요구가 있어 왔잖아요. 그럴 때마다 바로 이분들, 한유총 이런 분들이 대규모 집단 휴업하면서 완전 격렬하게 반발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너무 이렇게 하니까 휴업하고 이러면 굉장히 좀 당장에 우리 국민들, 아이 있는 부모님들에게 당장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도 막 파업한다고 하고 집단 휴업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좀 약간 좀 뭐랄까요, 눈치 보면서 좀 이렇게 얼르고 달래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분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끌려갔던 경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랬는데 참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이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그때 명단 공개했을 때 완전 박용진 의원 끌어내고 막 분위기 살벌했던 거 사진들 보셨죠? 왜 그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지 진짜 알만합니다. 오늘 이 한겨레에서 공개한 이 내용 자료에 따르면요, 한유총의 전임 이사장인 최정혜 이사장, 그리고 현재 비상대책위원장인 이덕선 비대위원장, 그리고 전국 16곳의 시도지회장이 운영하는 유치원 감사 결과를 분석해 봤는데요. 그 결과 무려 7곳이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됐던 유치원이었더라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분들 지금 이런 임원들 중에서도 전 이사장인 최정혜 전 이사장, 이덕선 비대위원장,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액의 유치원 운영비를 완전 쌈짓돈처럼 쓰다가 감사에 발각됐던 경우라고 합니다. 우선 최정혜 전 이사장이 대표를 맡은 경남 창원의 모 유치원 볼게요. 네, 이 유치원, 이 큰 한유총이라는 그 정말 거대한 집단의 무려 이사장이었던 분인데,
이분이 대표를 맡고 있는 유치원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최 전 이사장의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2년 동안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해서, 그게 정말 학습장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땅을 자연생태 학습장이라는 명목으로 유치원에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간 거죠. 여기가 자연생태 학습장이야 라고 하면서 무려 7,400만 원을 유치원 돈으로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교육청에 적발이 된 건데요. 이게 뭐냐? 돈이 뭐 유치원 돈으로 여기다가 지급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냥 유치원 돈으로 자기 호주머니에 그냥 넣은 거잖아요. 내 유치원 돈을 남편 호주머니에 넣어준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무려 2년 동안 7,400만 원? 아니, 애기들, 유치원생들이 자연생태 학습장에서 2년 동안 뭐 1년 365일 자연생태 학습장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애들이 있어봤자 뭐 얼마나 있다고 7,400만 원까지 왜 필요할까요? 자연생태 학습장 얼마나 대단한 자연생태 학습장이길래? 궁금하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시도교육청에 적발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 유치원은 예결산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유치원 회계통장 관리 규정을 어긴 채 설립자 이름으로 된 통장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유치원 예산으로 최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유치원도 운영하고 어린이집도 운영했나봐요. 그래서 어린이집 보험료, 차량 보험료를 내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영양사, 조리사 의무 채용 규정도 어기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걸렸던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최 전 이사장은 행정적인 미숙함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고쳐나가겠다라고 하셨답니다. 아니 근데 남편에게 유치원 돈을 7,400만 원 뭐 이렇게 주는 게 행정적인 미숙함인가? 행정적인 구멍을 너무나도 능숙하게 잘 활용한 것 아닌가요? 전혀 안 미숙해 보이시는데 뭐가 미숙하다는 건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유총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분이 이덕선 비대위원장인데요. 이분의 처지도 참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해요. 이분이 설립한 경기도에 있는 모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요. 2005년부터 2017년 교육청 감사에서 무려 8건이나 회계 부정 등을 지적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총 3억 8,815만 원을 보전 조치당했습니다. 아니 돈을 얼마나 떼먹었길래 무려 3억 8,815만 원 보전 조치를 당했대요. 이 유치원이 보세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이 비대위원장, 이분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딸이 소유하고 있는, 아까 남편이 소유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딸이 소유하고 있는 체험학습장 용지를, 땅을 돈을 이제 내고 사용을 한 겁니다. 여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딸은 또 유치원 연구실장이래요. 네. 근데 연구실장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험학습장, 아니 그러면 딸이 유치원 연구실장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을 왜 돈을 내고 추가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금액이요. 총 1년 4개월 동안 1억 3,853만 원. 아니 뭐 얼마나 고급스러운 체험학습장이길래 유치원생들이 가는 체험학습장이 무려 월 953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애들이 한 900명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애들 900명쯤 되는 거 아닐 텐데 월 953만 원을 자기 딸이 가지고 있는 뭐 체험학습장이라는 뭐 땅을 이용하는데 썼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건 다른 체험학습장 임대료에 비해서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거고요. 말이 되니 이게? 아니 굳이 그리고 이렇게 비싼데 안 가도 그냥 공원 가고 해도 되고, 아니 그리고 솔직히 요즘 체험학습장들 중에 잘 돼 있는 건 많고요. 굉장히 저렴한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많이 비싼 금액을 들여서 체험학습장을 가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으며, 학부모들은 일단은 간다고 하니까 돈을 내겠죠. 우리 아이들이 좋은 곳에 가준다고 하니까 돈을 낼 텐데 거기가 알고 보니 남편이 하는 곳이고
딸이 돈이고 딸이 있는 땅이고 이런 건지 미처 몰랐겠죠. 아니 근데 이게 완전 아까 그 이사장이랑 같은 수법인 거잖아요. 아까는 남편, 여기는 딸. 자기들끼리 뭐 비법 공유 이런 걸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분들도 비슷한 뭔가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제대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비법 공유가 되나 봐. 이것뿐만이 아니고 유치원 계좌에서 이덕선 이 비대위원장 개인 계좌로 759만 원 정도가 이체된 사실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개원 전에 설립자인 이 비대위원장의 그 부담했던 인건비, 시설물 설치비 이런 걸 보존해주겠다 이런 명목이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냥 본인 통장에 유치원 돈 그냥 넣은 거잖아요. 이것도 뭐 당시에 이 유치원 측에서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모두 수용했다고 합니다.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랬다, 내가 잘못했다, 인정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교육 목적으로 쓴 돈인데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등 감사에 동의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는 모두 수용을 하셔놓고 이제 와서 교육 목적으로 쓴 돈이라고 본인 딸 호주머니로, 본인도 호주머니로 이렇게 챙기신 게 교육 목적이었다고. 여러 방면에서 정말 비교육적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이요,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한유총 내 강경파 중에 강경파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뒤에 사립유치원들과 모임을 가지고 사립유치원 감사는 생사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감사 결과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비리가 너무 많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때 결과 수용했는데 비리가 너무 많았던, 전혀 생사람 아니신데 뭐가 대체 생사람이란 건지. 아무튼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대위원장까지 딱 하시면서 나오겠어요. 더 이상은 이런지 못할까봐, 혹은 이때까지 했던 거 다 토해내야 될까봐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아니겠어요? 이 두 분 외에도 한유총의 다른 간부들, 그러니까 시도 지회장들이 운영하는 유치원들, 비리 적발된 곳들 뭐 많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한 7곳 뭐 이렇게 나왔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전에서 6학급 규모의 유치원을 운영하는 모 지회장, 경북도 모 지회장은 각각 통학, 현장학습, 차량 부실 계약, 또 수천만 원대 과태료와 기부금을 유치원 회계로 납부했다가 네, 그렇군요. 유치원 다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치원 회계로 그냥 쌈짓돈처럼 돈을 쓰는 거죠. 이걸 또 이제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뭐 부당한 유치원 공사 발주, 부당한 회계 집행 뭐 이런 것들이 상당수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어떤 유치원의 사례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분들이 뭐다? 한유총 간부들이라는 거예요. 한유총 간부들이. 이런 감사 결과를 받고도 지금 간부를 계속해서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지금 이게 시도교육청의 감사를 받았던 건데 이런 감사 결과를 받고도 간부를 하고 있고, 지금도 뭐 전혀 뭐가 문제냐? 생사람 잡고 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비대위원장 하시고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전혀 이 사람들은 바뀔 생각이 없고 바꿀 의지도 없는 그런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근데 논란이 되니까요, 이게 기사가 나오고 이제 막 난리가 나니까 한유총에서 바로 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회장 명단을 싹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회장인데 비리 유치원이잖아, 이런 이제 비난을 들으니까 바로 삭제를 했다고 해요. 참 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사립유치원 연합이라고 하고,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분들 한유총의 이사장, 지회장 이런 분들의 힘이 정말 생각보다 세다고 해요. 그래서 뭐 감사 대상을 철저하게 보안에 붙이지 않으면 이분들에 대한 감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뭐 시도의회나 각종 기관들을 통해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라고 이분들이 압박까지 놓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아니 그 지역사회에서 이런 쪽에서 얼마나 큰 정말 뭐랄까요, 힘을,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집단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식으로 부정비리, 어마어마한 권력과 돈을
그야말로 마음껏 주무르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철저한 감사와 감시,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니, 거의 뭐 지금 이렇게 엄청난 파워를 휘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법의 사각지대에서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짜증나겠어. 지금 막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 앞에 뻣뻣한 태도로 목에 다 힘주고 그러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비리 유치원으로 명단에 포함돼서 이제 발칵 뒤집히고 뭐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뒤에서는 소송 준비 중이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개개별 비리 유치원으로 지목됐던 유치원들 중에 벌써 뭔가 좀 실력 행사라고 해야 되나?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는 이런 유치원이 지금 벌써부터 등장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요. 벌써부터 이런 유치원들이 아예 사과는커녕 지금 사과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사과를 하지 않고 그럼 뭐 폐원하지 뭐 라고 벌써부터 통보한 유치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간 해드신 돈들은 다 모르겠고 뱉어내지도 않고 그냥 먹튀하시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아니, 그래도요, 비리 유치원으로 이렇게 이름 오르고 막 학부모들의 항의가 쏟아지면 싫더라도 어찌됐건 그냥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뭐랄까요, 이제 억지로라도 사과하는 척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투명하게 경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보겠다, 뭐 계획이라도 내놓고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너무 순진했네. 그렇게 믿었던 우리가 너무나도 지나친 기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정말 적반하장이죠. 지금 당장 그냥 이것 때문에 폐원시켜버리겠다 해버리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돈 있는 대로 이미 다 빵빵하게 먹어챙긴 이 사람들이 폐원하면 뭐 피해를 보겠어요? 아니면 거기 계속해서 아이를 보내고 했던 아이들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당장에 지금 뭐 학부모들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립유치원이 갑작스레 폐원을 통보해도 사실상은 지금 이걸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고 합니다. 폐원 사유서를 유치원이 작성해서 교육청에 신청하면 그냥 인가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더 심각한 건 폐원을 하면서도 정부에서 받은 이 지원금에 대한 뭐 감사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받은 돈은 그냥 받은 돈이에요. 어떻게 니들이 썼냐 이걸 지금 와서 물어볼 수도 없다 그래요. 지금 현 체제대로라면.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이렇게 폐원을 했다가 나중에 또 다른 곳에서 재개원을 해도 이걸 막을 방도가 없대요. 보겠어요? 지금 이렇게 폐원한다고 해놓고 바로 곧 있다가 다시 이름 바꿔서 유치원 개원하고 이럴 거란 얘기죠. 똑같이 또 비리 저지르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해도 딱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비리 유치원들이 정말 국민들 무서운 줄 모르고 정말 배째라면서 폐원하겠다고 거의 협박이잖아요. 이 뭐 학부모들한테 그러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나서 추가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오늘 윤해 교육부총리가 집단 휴업이나 폐업 등의 행위는 엄단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가능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폐업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비리 유치원으로 적발된 곳은 다시 폐업하고 재개원을 못하도록 이걸 막는 좀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과연 한유 중에서 어떻게 나올지 또 기대가 되네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아이 키우는 전문가라고 우리가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뭐 유치원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또 추가로 보도들 나오는 것에 보면 어린이집들도 상당수가 뭐 72% 뭐 이렇게가 각종 비리에 또 휘말려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수조사 이제 뭐 정부가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특히나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키워줄 정말 중요한 시기, 이 어린 애기들, 말도 잘 못하는 이런 어린 애기들을 맡아서 키워주는 이 교육
환경이 이렇다는 건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얼른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탈리아에서 날아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 소식인데요. 보이시죠?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드디어 교황청에서 평화 미사를 함께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교황청에 정말 살뜰한 배려가 엿보였다는 소식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17일 교황청 성베드로 성당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미사, 교황청 넘버 2인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집전을 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제 평화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파롤린 추기경이 큰 사명을 갖고 계신다. 문재인 대통령 큰 사명을 갖고 계신다. 하느님의 섭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특히 이 기사 제목에도 제가 나와 있지만 파롤린 추기경이 미사를 시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 환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무려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재밌죠? 네. 굉장히 좀 독특한 상황인데요. 약 1시간가량 미사가 진행이 됐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약 12분간 기념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황청이 미사 직후에 그것도 특정 국가의 뭔가 평화 이런 걸 위해서 직접 교황청이 미사를 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특정 국가의 대통령이 또 연설을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하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교황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사에 참석한 한 수녀는 교황청에 9년째 계시는데 이 수녀님이 단 한 번도 외국 정상이 와서 연설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파롤린 국무원장, 교황청의 넘버 2라고 하는 파롤린 국무원장이 직접 집전한 미사도 좀처럼 없었다라고 감탄을 했다고 하네요. 참 여러 가지로 이례적인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연설에서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교황성하께서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여정을 축복해 주셨고 기도로서 동행해 주셨다. 감사드린다. 교황성화와 교황청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현지 시간 오늘이라기보다는 현지 시간도 18일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을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두 분이서 이렇게 직접 예방을 하시는 걸로 두 분이서 드디어 만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명원 제조기이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뭐라고 하실지 진짜 기대가 되고요. 네, 또 김정은 위원장 방북 제안과 관련된 반응은 또 혹시 나오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데요. 소식 하나 더 있어서. 그런 가운데 말이 좀 빨라도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숨가쁜 유럽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관련된 소식들이 연일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김정숙 여사가 국빈 방문한 프랑스에서 한글이 새겨진 샤넬 자켓을 착용을 해서 이걸 또 이제 마크롱 여사가 보고 이제 놀랐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요 내용과 관련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조롱하는 글을 올려서 어제부터 한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요 기사입니다. 프랑스 방문 때 한글 샤넬 자켓 빌려 입은 김정숙 여사 조롱한 강용석이라는 기사입니다. 여기 글도 보이시나요? 강용석 같은 옷 다른 느낌 하면서 김정숙 여사와 모델이 입은 이 샤넬 자켓에 사진을 붙여놓고 같은 옷 다른 느낌이다.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게 16일에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모델 입으니까 예쁜데 김정숙 여사는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근데 이것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그치지 않고 강 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의상을 입은 김정숙 여사의 모습을 같이 이제 모아놓고 오태가 참 안 나시네요. 안습입니다. 안구에 습기 찬다. 눈물 난다 이런 얘기죠. 안습입니다. 라면서 굉장히 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좀 뭐랄까요? 이게 이 내용도 참 할 말이 많지만
이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초중딩 같은 느낌 있잖아요. 되게 막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초중딩 같은 이런 느낌이랄까요? 아니 뭐 만약에 이제 그 외교하러 가셨는데 옷이 너무 과하다거나 혹은 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옷을 입었다거나 이런 거라면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모델이랑 비교하는 사진을 올리고 오태가 이상하다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진짜 좀 유치해도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그리고 사실 강용석 의원이 남의 오태 걱정할 처지는 좀 아니시지 않나? 응?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사실 아니 무슨 김정순 여사께서 뭐 연예인이나 모델도 아니고 손주까지 있는 할머니신데 몸매 뭐 모델처럼 갖고 와서 뭐 딱 붙는 원피스 이런 거라도 입어줘야 되나? 뭐야? 대체 뭐 하려고? 아니 중요한 외교하러 간 대통령 내외 보면서 오태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진짜 좀 너무 천박하고 수준 떨어져 보이는 것 아닌가 싶고요. 아 그리고 사실 또 개인 취향 나름이지만 저는 김정수 여사님 개인적으로 정말 외모도 너무 동안이시고 웃는 얼굴이시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좀 우아하고 또 러블리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서 볼 때마다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이전의 대통령이나 이전의 영부인 뭐 생각하면 뭐 이거는 어쨌든 개인적 취향이니까 그건 속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오태가 어쩌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것도 참 웃기고 그렇지 않나요? 네. 뭐 이뿐만이 아니고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김 여사의 샤넬 자켓과 관련해서 우리도 그 샤넬 가서 옷 빌려달라고 해봅시다. 진짜 빌려주는지. 그게 특권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게 샤넬이든 이런 브랜드에서요. 당연히 아무나에게 빌려주지 않죠. 아무나에게 빌려주는 거 아니고요. 당연히 광고 효과가 있어야 빌려주겠죠. 류일 최고위원에게 무슨 광고 효과가 있다고 샤넬 자켓을 빌려주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샤넬 자켓이 아니고 그게 이제 프랑스가 샤넬의 본고장이고 그게 또 한글을 이용한 이런 자켓이기 때문에 나름 프랑스와 한국이 함께 할 수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의미해서 일부러 그걸 빌려서 입고 가셨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진짜 뭐 샀어야 되나? 샀으면 또 국민 세금으로 샀다고 날릴 거면서 진짜 참, 네, 옷 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안타까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강용석 변호사나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나 현재 정치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요런 좀 뭐랄까요 좀 추잡한 느낌의 좀 발언들을 일부러 하시면서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좀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것, 관심 끌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더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언제 이렇게 됐지? 오늘도 바치칸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만나요. 안녕.